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의 막내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국가부도의 날 제2의 IMF가 온다고 하는데요. 진짜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살만한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IMF 이전의 한국은 어땠을까요? IMF 위기 이전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그런지 판단해주세요. 먼저 식당 입구에서 문 열어주고 인사하는 직원이 존재했답니다. 당연하죠. 어섭죠. 이라고 막 난리가.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풍부했다는 거죠. 네, 그때는 이 노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했지. 그때는 뭐 대한민국 맨날 잔치였죠. 네, 그럼 쭉 읽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기업 큰 빌딩이나 백화점마다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층수 눌러주는 여자가 존재했습니다. 네. 중졸도 막말로 나사만 돌리면 취직해서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취직한 사람들이 현재 공장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은행 이율 10%가 평균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얼마만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다음에는 하도 부사관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중졸, 초졸들이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해서 부사관을 하고 현재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주임원사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또 경찰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순경은 물론이고 경찰 종합학교조차 지원은 바로 곧 합격이었다고 합니다. 아예 경찰 종합학교는 매해마다 미달되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대학 나와서 공무원 하면 친척들한테 욕먹었고 근데 이때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현재 구청장이나 군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특히 건설사는 신입사원 수백 명씩 뽑았고요. 이때 뽑힌 사람들 대부분은 IMF 때 이제 해고가 당했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기업 고위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는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말 그대로 가게를 오토로 돌려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개꿀 같은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아,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비정규직 따위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원 정규직행위였고요. 한번 취직하면 범죄 같은 사고만 안 치면 평생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기 퇴직이라는 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말, 이런 말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IMF로 해가지고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명퇴라는 말이 명예퇴직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뭐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이제 IMF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일이고요. 그러면 저는 IMF를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 조금 어린 세대이기 때문에 춘희 아줌마가 겪어본 IMF는 어땠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하다가 사실 거기에 영화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한 군데서 빵꾸가 나면 줄줄이 사탕으로 빵꾸가 나게 돼 있거든요. 경제의 채바퀴 돌아가는 이 모든 순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어음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습득했어요. 무서울 정도로. 지금은 춘희 아줌마가 토지 전문가시고 어떻게 보면 투자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춘희 아줌마도 묻어난 게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느 날 이제 집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어떤 낡은 종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때 4,500만 원이었나요? 그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수표인가? 뭐 이렇게 큰 돈이 여기에 있지? 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어음이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음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물어가지고 또 어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여러 군데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내려오는 어음을 받아가 와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은행에 가가지고 바꾸기에는 문제가 있고 왜냐면 왜 문제가 있는 거죠? 날짜가 있거든요. 날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결제 날이다 하면 한 달 뒤에 은행에 가야 은행에서 그 돈이 들어온단 말이죠. 아, 그러면 2019년 2월 10일이다. 그러면 2019년 2월 11일이 되어야만
그치. 돈을 받으러 갈 수가 있는 거네. 뭐 2달 끊을 수 있고 3개월 후에 끊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일반인들은 그걸 받아와가 생활비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생활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받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10%씩 이자 주면서 선이자 떼고 그런 거를 어마리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본 말인데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국가 보도의 날은 어떻게 해서든 잘 넘어갔고 금모으기 운동도 이겨냈고. 했고 잘 이겨냈죠. 근데 전문가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2의 IMF가 도래할 것이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을 해요. 그리고 또 저희 세대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헬조선.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거. 왜냐면 비정규직도 너무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살만한 나라인 이유를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료보험. 한국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싸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이렇게 처방받고 받는 것까지 2만원 이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팔다리 기부스를 하게 되면 50만원 이내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 암 치료비 본인 부담이 10%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집 팔거나 죽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땅부자 8인님께서 이러세요. 세계에서 20개국 많이 국민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답니다. 또 보면 여기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탑클래스 중등교육이랍니다. 중학교 교육이 이만큼 엄청나다고 하고요. 어렵다. 중학교 공부하기 힘들어. 네, 되게 엄청난데요.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 음악 이런 걸 싸게 배울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춘희 아줌마가 생각하시기에는 일단 첫 번째, 토지 투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에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권리 있어요. 행사 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치안 잘 돼가 있고. 아, 그쵸. 치안 최고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럼 두는 의문점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제2의 IMF가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1의 IMF, 그러니까 국가보도의 날 영화를 보면 유아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의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그만한 이제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면 유아인처럼 춘희 아줌마는 어떤 거에 투자를 하실 난 땅입니다 그냥. 왜 아파트는 그 지금 당시에 보급률이 된다는 거예요?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집이 모질해가지고 한 집에 몇 가구가 살고 한 집에 뭐 5가구 6가구가 살고 그랬는데 뭐 집지면 나가고 집지면 나가는데 들어갈 놈은 많은데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집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돈 부자 됐는데 그러면서 그 방 하나하나 다 전월세 하고 뭐 보증금 받아가 또 다른 데 투자 그랬던 사람들 다 부자 됐는데 지금도 부자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50년 세월이 흘러도 땅값만 하겠어요. 땅값만 하겠습니까? 기승전 땅이네요. 예.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 성장을 했던, 뭘 했던, 환율이 높았던, 내려갔던, 뭐, 물가 상승은 당연히 오르는 거잖아요. 50년 동안 긴 역사를 봤을 때, 땅값만큼 올라간 게 없다, 아닙니까? 5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 땅값 얼마나 올랐을까요? 무려 3,000배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제2의 IMF 때 만약에 춘희 아줌마가 유아인처럼 자본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난 땅 여전히 산다. 땅 산다. 라고 하셨고요. 무조건, 아우, 유엔 너무 진짜 멋지지 않나요? 진짜 그런 흐름을 읽어낸다는 거는 천재 아닙니까? 천재. 그래서 우리나라는 쾌조선,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살기에도 너무 각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잘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한국이 또 좋은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20개국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그래, 매우 큰 사유재산을 일이라는 점. 인정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잖아요.